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데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지.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검단신도시에서 열고 이제 저희랑 상담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검단신도시 내에서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요식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지금 요식업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그래도 일반인 분들보다는 좀 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그래도 그 정도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경력자분들이 기존에 이제 업장에서 일할 때는 이제 월급을 받고 하시다가 이제 자기 거를 이제 창업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는 케이스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한 요리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현실은 막상 창업을 하잖아요. 경력자도 힘들어요.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오픈빨 때부터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또 현상 유지가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매출이 이렇게 오픈빨 이후로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오픈빨 이후로도 매출이 올라가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만 팔아도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픈빨은 그냥 오픈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려면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스킬을 쌓아야지만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하나를 딱 먹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왔을 때, 또 먹어봤을 때 그 맛을 기억하고 오는 거거든요. 약간 맛이 변하잖아요. 요즘 손님들은 바로 손절합니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들이 곳곳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전부 중복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권은 좁아도 중복되는 업종들이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어느 상가를 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말씀을 드리면 고기 맛이 좀 약간 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고깃집만 제가 아는 것만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합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그러면 10개면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권 내에 금호어울림 앞에 쪽에 있는 거기가 계속 고깃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처음에 많이 갔던 데랑 또 새로 생긴 데랑 계속 이제 구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갔던 데 또 가고, 그러다가 저기 새로 생겼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려요. 가는 데만 가게 된단 말이죠. 오픈빨 주기가 초반에 이제 상권 초반에 오픈했을 때는 오픈빨이 조금 길게 가고, 그 이후에 창업을 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정말 되게 맛있다 이 정도 순위 아니면 오픈빨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개인으로 하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로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사 교육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제 본사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창업을 하시면 본사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사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그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랑 안 해보신 분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음식은 무조건 신속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신속함을 맞추려면 나한테 스킬이 쌓여야 되고, 또 맛까지도 변하지 않고 신속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준비된 레시피와 그리고 이제 준비된 팩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원팩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반조리 상태로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아무튼 본사 교육을 거쳐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손님들을 쳐낼 수 있다는 거는 힘들어요. 본사에서 초반에 오픈할 때 지원해주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직접 운영을 해가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지 않고 만약에 직원들 위주로 돌린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과 그리고 직원들만 돌리는 오토로 매장을 돌리는 것은 매출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본사에서 레시피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지점 다 돌아보세요. 아무리 똑같은 맛을 구현한다고 해도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게 조리 방식이랑 그리고 조리 스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노하우 조금씩 차이가 나요.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주방장이 갑자기 뭐 못 나오거나 아니면 뭐 급한 용무 때문에 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메꿔요? 사장이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이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면 음식 맛이 확 변하겠죠. 아무리 본사 교육대로 레시피대로 나간다고 해도 사장님들이 직접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토만으로도 돌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한계치가 존재를 해요.
인테리어 값이 뭐 장난 아니에요. 인건비 다 올랐죠. 재료값 올랐죠. 뭐 기타 뭐 자재 뭐 다 올랐어요.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 하면 더 비쌉니다. 일반에서 하는 인테리어보다 비싸요. 그리고 웬만한 본사는 내가 개별적으로 하라고 두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사장이 음식을 할 줄 모른다? 그런 거라면 창업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려고 창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오토로 맡겨놓고 큰 매출을 기대하고 뭐 이렇게 수익이 생긴다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자리 잡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들이 뭐 손님이 많은 집이나 손님이 없는 집이나 기존에 있는 집들이 고정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손님들을 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점주들이 고민하는 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차별화된 메뉴거든요. 뭐 사장님들이 그거를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메뉴를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더 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또 경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경쟁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중간에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또 이제 확연하게 또 나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계속 잘 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창업을 하시게 되면 잘 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이랑 분명히 갈려요. 기존에 손님 많았던 곳도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다 도니까.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요거는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초반에 창업했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쟁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 자신이 있거나 또 경험이 있거나 창업이 처음이라고 해도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창업을 권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고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나 진짜 이거는 너무 자신이 없다. 그리고 여기를 계속 돌았는데 임대료 싼 데가 없어. 어떡하지? 창업은 이쪽에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시고 좋은 자리 다 뺏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창업도 결국에는 결단력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깡따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웬만한 서울보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진짜 마음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찍어놓은 자리 다 놓치고 그리고 또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밀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사가 안 되는 게 그 자리를 들어갔어야 됐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손님들이 자리가 안 좋아서 안 오나, 막 이런 잡생각들이 다 들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맛이 있으면 뭐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간다. 아니요. 옛날에나 그랬고 지금은 날씨 추워지고 날씨 덥잖아요. 근데 좀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라면 가까운 데 갑니다. 고민만 하고 기존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거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이제 뭐 기술직 뭐 요식업 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호프집도 있을 거고 뭐 야식집도 있을 거고 아무리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어도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원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직원이 개판을 치면 그 가게 또 안 와요, 손님이. 창업자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요즘은 뭐 자격증 필요 없이 창업을 뭐 본사 통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식업 창업이라면 자격증 정도는 따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뭐 좀 이름 있는 가게에서 일을 하려면 못해도 자격증 2개는 있었어야 됐어요. 2개. 저는 솔직히 요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다 갖고 있어요. 6개. 근데 요 하나의 스펙이 결국엔 나의 재산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창업을 했었고 그렇다고 가게가 뭐 대박이 났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적어도 검단 신도시에서 창업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못해도 임대료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창업을 하실 거라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억 단위로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 정도 투자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경쟁을 하더라도 난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잘할 자신이 있다. 나는 현재 내가 창업한 현 상태에서 퀄리티만큼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직접 운영하실 분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요 여기 월세를 딱 사전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A급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15평 기준이 1층 기준이거든요. 15평 기준이 허가를 내주는 기준인데 거기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말라고. 이 정도 월세를 내면서 여기서 창업을 하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창업하지 말아라.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하는 것도 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중에서 나름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본사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뭐 본사 100% 본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사가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간에. 검단 신도시에 창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요거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만나본 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본 분들, 현재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